자, 종목 분석 드리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 올리기 전에 저희 무료 추천드린 종목들 모두 유튜브에 올려드림과 동시에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역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 아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니시면 이렇게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서 왕심심 카페 검색하시면 맨 위 상단에 저희 카페가 뜹니다. 일로 들어와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올라가는 내역들은 모두 제가 엑셀 파일로 올려드리는 부분인데, 매일같이 추천 종목, 또 종목명, 날짜, 매수가, 최고가, 수익률, 승패 여부 등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내역입니다. 21년도 1월달부터 현재까지 반복되고 있고요. 21년도 최종 누적 합계 수익률을 일단 기준으로 보자면 1월부터 12월달까지 합계가 3624.83%였고요. 1100승 89패, 1189개 표본, 92.5% 승률을 달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년도로 넘어와서요. 현재까지 데이터를 합계하면 현재 최고 누적 수익 기준 5842%고요. 284승 14패, 298개 표본 95% 승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하는 내역들 오늘 자정 안으로 업데이트해서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셀트리온 형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셀트리온 제약 등이 지금 4% 정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과거에는 괴리가 좀 벌어졌던 때가 있습니다. 즉 셀트리온이 예를 들어 이렇게 내리는데 다른 종목들은 좀 덜 내리거나 아니면 더 오르거나 뭐 이런 특성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 움직임만 놓고 봤을 때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비슷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셀트리온이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이게 고점비로 계산을 하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고점비 마이너스 70% 정도까지 대폭락을 이어왔고요. 또 셀트리온 역시 38만대를 기록했던 거에 비하면 마이너스 60% 정도, 또 셀트리온 제약 역시도 26만대를 기록했던 거에 비하면 마이너스 70% 밀려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나스닥이 대형 폭락을 이어가면서 몇몇 종목들이 마이너스 90%까지 빠지는 상황도 있긴 하거든요. 테크주들이. 하지만 국내장 같은 경우 그 정도 상황은 아닌데, 셀트리온이 과연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또 반등의 그 턴어라운드 포인트는 어디인가 라는 부분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이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종목명 셀트리온 되겠습니다. 단백질 의약품 또 바이오 의약품 제조 사업을 영위 중에 있고요. 동물세포 배양, 생산, 기술 등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시가총액이 21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셀트리온이 여차하면 뭐 국내 1위를 유지할, 뭐 1위까지는 아니죠.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으니. 하지만 시총순위에서 뭐 탑5 안에서 놀 것으로 좀 기대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좀 밀리면서 셀트리온도 그렇게 좋지만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업종 같은 경우 의약용 화학물, 또 항생물질 제조업을 영위 중에 있고, 제품 사업은 단백질 의약품 연구개발 제조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여러 가지 있는데, 셀트리온 그룹 투심이 살아나나라는 내용이 있었죠. 이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라서 셀트리온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또 급등했다가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반복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램시마 등 바이오시밀러 1600억 규모의 공급 계약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바스틴 시밀러 이거 팔았나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자사주 매입 등등 이슈들도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이다 보니 전형적인 이 기술주죠.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특히나 더 그런 부분이 강한데, 최근 시장에서는 가치주가 좀 더 성행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미래가 없더라도 꾸준히 실적이 나고 있고 버틸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다 보니 삼성전자마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치주의 성격도 있지만 성장주의 성격도 있거든요. 성장주와 가치주, 간단히 혹시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치주는 석유 플랜트 뭐 이런 사업들이죠. 당장 수익이 많이 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불확실한 이런 기업들이고요. 이미 다 큰 거죠. 성장주 같은 경우는 미래가 굉장히 밝지만 당장 수익은 적은 종목.
근데 삼성은 여기에 걸쳐 있어서 주가가 좀 애매한 거고, 셀트리온은 성장주에 더 맞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실적 나오고 있지만 이 기업의 기대 가치는 실적보다 더 많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앞으로 향후 전망이 더 좋아지거나 글로벌 시장 여건이 좋아지면 당연히 주가는 고가 경신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역량이 있다라는 말로도 풀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재무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볼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일단 보시는 것처럼 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동물세포 배양 단백질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또 자가 면역 치료 바이오시밀러에 해당하는 램시마 관련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연간 단위로 이제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ROE가 높을 수밖에 없죠. 20%는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10%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고, 가이던스 매출액도 보시면은 2조가 넘는 것으로 매년 20% 정도의 성장, 10% 20%의 성장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뭐 40% 가까이 나오는 것 같죠. 여기에 이제 자사주 매입 등 기업에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부채도 굉장히 낮습니다. 부채가 낮은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만에 하나 회사가 망했을 때 부채가 너무 많으면 회생 불가능해요. 경제 여건 등이 안 좋아서 회사가 망한다 라고 한다면 부채가 얼마나 있냐가 중요한데,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 치곤 사실 부채가 많은 편은 아니죠. 다만 이제 PER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 퍼가 100배 수준까지를 넘어섰습니다. 110배까지 나왔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기업의 매출이 이익이 100년 나야 기업을 보존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월세, 진짜 쉽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건물을 100억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10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월세가 1억씩 나오는 거예요. 1년에 1억씩 나온다. 그럼 이거를 다 만회하려면 100년이 걸리겠죠. 이 말입니다. 회사가 100억짜리 매출을 나고 있는데 이 100억에 대한 매출을 모두 회복하는데 100년이 걸린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19년도였습니다. 19년도. 이때가 100배가 나올 때가 18년도였네요. 그죠? 근데 이 PER이 많이 낮아졌고요. 이게 뭐 80배, 90배 유지가 됐으나 최근에는 이제 30배 수준으로 40배 수준으로 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만큼 매출이 더 많이 늘어줘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고민이 생긴 거죠. 이거를 흔히 이제 멀티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 기업에 PER을 몇 배를 줄 것인가, 이 기업의 전망성을 보고 100을 준다. 근데 이게 굉장히 높은 거긴 해요. 일반 기업들은 보통 뭐 10, 앞서 이제 건물 월세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분명히 드물지만 어떤 기업은 이제 10억짜리, 어떤 10억짜리 건물은 한 달에 뭐 1000만원씩 해가지고 1년이면 1억씩 월세가 나오는 곳도 있거든요. 그럼 이건 10년이면 회복을 하겠죠? 그리고 뭐 경매로 뭐 해가지고 예를 들어 집을 샀다. 10억짜리 건물인데 월세가 2억씩 나오는 특이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퍼가 PR이 5배 정도까지 낮아지겠죠. 근데 얘는 1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과대평가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이 상존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주가는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멀티플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기업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 다만 이제 미래 가치가 그만큼 성장 동력이 받침이 돼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숙제로 남아 있겠죠.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많이 하락한 건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또 많이 오를 수 있는 것도 사실. 다만 최근 같은 시장 환경 속에서는 좋지는 않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이어가야 되는가? 라인 맞춰서 대응을 이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일본 기준 이제 122평 라인 이탈 마감이 나왔습니다. 이탈 마감 나온 후에 주가 쭉 밀려왔고요. 122평 라인이 회색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 마감하는 때가 이때 한번 있었지만 바로 이탈했죠. MS니까 패스하고 이 라인을 다시금 돌파 마감하는데 그때 사실상 전액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전까지는 관망 혹은 예를 들어 내가 이 종목을 100만원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50만원까지만 투자하시고요. 50은 좀 지켜보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준 122평 돌파 마감 시 마지막 매수 들어가시고 그 전까지는 관전을 좀 더 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 여건이 회복되는데 이 주기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할 필요는 없고요. 이곳인지 여긴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기분이 좋은 매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사면 올라가는 것만 보이니까요. 그래서 122평 라인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